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겁니다. 아니, 어쩌면 화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유소 사장님들이 얼마나 버는지 아세요? 한 달에 1,000만 원, 2천만 원, 아닙니다. 전성기 때는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 순수익을 올리던 곳들도 수두룩했습니다.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그 화려했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주유소 업계가 몰락하는 진짜 이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하겠습니다. 이야기 진행에 앞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부 그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황금기의 진실. 199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주유소 사장들은 말 그대로 떼돈을 벌었습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서울 강남의 한 주유소, 하루 평균 500대의 차량이 방문합니다. 한 대당 평균 5만 원 주유한다고 치면 하루 매출 2,500만 원. 한 달이면 7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원가와 인건비, 임대료를 빼도 순이익이 월 5천만 원은 거뜬히 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주유소 사장들은 이 돈으로 뭘 했을까요? 강남의 빌딩 사고, 자녀들 유학 보내고, 외제차 몇 대씩 굴리고, 골프장에서 매일같이 비즈니스 미팅이라는 명목으로 놀았습니다. 어느 주유소 사장의 증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냥 앉아서 돈을 벌었어요. 기름값이 오르면 그만큼 더 받으면 되죠. 손님들은 어차피 기름을 넣어야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내는 겁니다. 경쟁? 담합하면 되죠. 카르텔이라고요? 증거만 안 남기면 됩니다. 이게 주유소 업계에 숨겨진 민낯이었습니다. 이부 카르텔의 붕괴에 그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한 순간 2015년 업계를 뒤흔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정유사들과 주유소 업계의 담합을 적발한 겁니다. 과징금만 수백억 원.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공포는 다른 데서 왔습니다. 바로 전기차라는 괴물의 등장이었죠. 처음에 주유소 사장들은 비웃었습니다. 전기차? 크크크 그거 충전하는데 몇 시간 걸리는데? 겨울에 배터리 나가면 어쩔 건데? 그냥 부자들 장난감이야. 하지만 테슬라가 한국에 상륙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거리를 달리는 모델 S를 보면서 주유소 사장들은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2019년 현대차가 코나 일렉트릭을 출시했고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늘렸습니다. 게임이 바뀐 겁니다. 한 주유소 사장의 증언입니다. 2019년부터 매출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일시적이겠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전기차로 바꾸면서 안 오기 시작한 겁니다. 전화해서 물어봤죠. 사장님, 왜 안 오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이제 전기차라서요. 집에서 충전하면 되거든요. 흐흐 그 순간 정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삼부 정부의 배신 30년 장사꾼들을 길바닥에 내팽개치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2021년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잠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30년, 40년을 주유소 하나 믿고 살아온 사람들한테 앞으로 10년 뒤면 당신들 사업은 끝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겁니다. 보상은 없습니다. 대책은 알아서 하래요. 한 주유소 사장님은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나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다가 IMF 때 명예퇴직 당했어요. 퇴직금이랑 대출 받아서 주유소 시작한 게 1999년이었죠. 20년 넘게 세금 꼬박꼬박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하루아침에 당신 사업 이제 불법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더 가관인 건 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는 수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대기업들한테 보조금 주고 세금 감면해주고 온갖 혜택을 다 줍니다. 반면에 주유소 사장들한테는 시장 경제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게 정부의 답변입니다. 사부 대기업의 먹잇감이 되다 약육강식의 잔혹한 현실. 설상가상으로 대기업들이 침 흘리며 달려듭니다. SK, 현대차, LG 이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습니다. 주요 도심 거점에 초고속 충전소를 설치하고 프랜차이즈 주유소들을 헐값에 인수합니다. 2023년의 실제 사례입니다. 서울 역삼동의 한 주유소, 땅값만 100억 원이 넘는 곳이었죠. 사장님은 70대 노인이었고 아들은 전기차 사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주유소는 한 대기업에 150억 원에 매각됩니다. 좋은 거래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그 자리에 대기업이 설치한 초대형 충전소의 예상 가치는 300억 원이 넘습니다. 주유소 사장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반값에 판 셈이죠. 더 끔찍한 건 중소도시의 주유소들입니다. 대기업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매입가가 낮아서. 아니요. 아예 가치가 없어서입니다. 경상도의 한 소도시,
주유소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대기업들한테 연락해봤어요. 우리 주유소 사달라고. 땅도 300평이고 도로변이라 위치도 좋거든요.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그 지역은 수익성이 없어서 관심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나한테는 인생을 걸었던 곳인데 대기업들한테는 수익성 없는 곳이래요. 오브페어 블러시,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나오다. 2024년 현재 주유소 업계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입니다. 통계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폐업한 주유소가 2,500개가 넘습니다. 하루 평균 1.4개씩 문을 닫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주유소 관련 사업자의 자살률이 급증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5년간 주유소 사장이나 직원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수십 명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한 유족의 증언입니다. 시아버님이 40년간 운영하던 주유소였어요. 새 아들 다 대학 보내고 손자 손녀들 용돈도 넉넉하게 주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2022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숨기셨어요.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으셔서 대출을 받으셨어요. 2억, 3억, 결국 10억까지 빚이 불어났고 2023년 겨울 주유소 사무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주유소 사장님들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하나? 아니면 지금 정리해야 하나? 육부 직원들의 비명 -40대 50대는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 주유소 사장만 힘든 게 아닙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직원들의 이야기입니다. 2024년 현재 주유소 업계에 종사하는 직원이 약 10만 명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40대, 50대 중장년층입니다. 학력은 높지 않지만 성실하게 20년, 30년을 일해온 사람들이죠. 이들이 지금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김모 씨, 53세.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25년간 주유소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는 생활. 힘들었지만 성실하게 일했고 두 자녀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봄 주유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사장님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했죠. 김 씨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습니다. 다른 일 찾아보세요라고요? 53세, 고졸, 경력은 주유소 25년. 어디서 받아줍니까? 택배, 배달, 하루 12시간씩 일해야 겨우 200만 원 버는 일 말고는 없습니다. 김 씨의 증언입니다. 전 그냥 나라가 저를 버린 기분이에요. 25년간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 내고 법 지키고 살았는데 이제 쓸모없다고 버리는 거잖아요. 전기차, 좋죠. 환경? 중요하죠.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떡하라고요? 나이 50 넘어서 새로 뭘 배우라고요? 더 비극적인 건 이게 10만 명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10만 명과 그 가족들까지 치면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7부 충전소의 더러운 진실, 이건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자, 그럼 전기차는 정말 완벽한 대안일까요? 언론에서는 절대 말하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첫째, 충전소 독점 카르텔입니다. 주유소는 그래도 경쟁이 있었습니다. SK,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그리고 수많은 개인 주유소들. 하지만 충전소는 거의 3회, 4개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오릅니다. 실제로 2023년 전기차 충전 요금이 무려 30% 인상됐습니다. 항의하는 사람들한테 업체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전기세가 올랐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주유소 시절에는 옆 주유소가 10원 깎으면 우리도 10원 깎았습니다. 경쟁 덕분에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죠. 하지만 지금은 대기업 3회, 4곳이 담합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둘째, 충전 시간의 거짓말입니다. 30분이면 80% 충전됩니다. 광고에서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충전소에 도착했더니 대기 차량이 5대. 앞 사람이 충전하는데 40분 걸리면 당신은 최소 2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주말이나 명절에는 지옥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소에 3시간 대기는 기본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충전하느라 5시간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셋째, 배터리 교체 비용의 충격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수명은 대략 8회, 10년입니다. 교체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입니다. 중고차로 팔려고요? 배터리 수명이 다 된 전기차는 고철값밖에 안 받습니다. 실제로 8년 된 전기차를 중고로 팔려다가 300만 원밖에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팔부 언론이 숨기는 이유, 광고의 노예들. 왜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에 안 나올까요? 간단합니다. 돈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주요 언론사들의 최대 광고주가 누구인지 아세요? 자동차 회사들입니다. 현대차, 기아, 벤츠, BMW, 테슬라. 이들이 쏟아붓는 광고비가
연간 수천억 원입니다. 언론사가 전기차 안 좋다는 기사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광고가 끊깁니다. 매출이 줄어듭니다. 기자가 잘렸습니다. 실제로 한 기자의 익명 증언입니다. 2022년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취재했어요. 고속도로에서 3시간 대기하는 사람들 인터뷰하고 배터리 교체 비용 조사하고 기사를 쓰려는데 데스크에서 막더라고요. 이거 너무 부정적이지 않냐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주에 테슬라 광고가 대대적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결국 그 기사는 폐기됐습니다. 결국 언론은 전기차 좋다, 친환경이다, 미래다 이런 기사만 쏟아냅니다. 주유소 사장들이 자살하는 이야기, 10만 명 직원들이 실직하는 이야기, 전기차 충전소 독과점 문제. 이런 건 쏙 빼먹습니다. 구부 환경이라는 위선 과연 전기차가 친환경일까? 자, 이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는 정말 친환경일까요?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리튬, 코발트, 니켈. 이런 희귀 광물을 캐야 합니다. 어디서 캡니까? 주로 아프리카와 남미의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콩고의 코발트 광산, 6살짜리 아이들이 하루 12시간씩 일합니다. 안전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땅을 팝니다. 독성 물질에 노출되어 병에 걸리고 어린 나이에 죽어갑니다. 이게 친환경입니까?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와 독성 물질은 또 어떻고요? 중국의 배터리 공장 근처 마을에서는 암 발병률이 3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기는 어디서 올까요? 한국 전기의 60%는 화석연료에서 나옵니다. 석탄 발전소에서 전기 만들어서 차를 충전하는데 이게 친환경이라고요? 어느 환경공학자의 계산에 따르면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실제로 탄소 배출이 적으려면 최소 10년은 타야 한다고 합니다.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까지 계산하면요. 결국 친환경이라는 건 선진국들의 위선입니다. 더러운 광산은 가난한 나라에 떠넘기고 배터리 공장 폐수는 중국에 버리고 자기들은 깨끗한 전기차 몰면서 우리는 환경을 생각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10부 당신도 피해자다 모르고 당하고 있다. 여기까지 듣고 난 전기차 안 타니까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당신도 이미 피해자입니다. 첫째, 세금입니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으로 쏟아붓는 돈이 연간 1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당신이 낸 세금입니다. 부자들이 테슬라 모델 S 사는데 국가가 1천만 원씩 보조금 주는 겁니다. 당신 세금으로요. 말이 됩니까? 둘째,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전력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죠. 실제로 2023년, 2024년 연속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됐습니다. 전기차 안 타는 당신도 전기요금은 더 내야 합니다. 이게 공평합니까? 셋째, 주유소가 사라지면서 생기는 불편함입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심각합니다. 주유소가 30km,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급하게 기름이 필요한데 1시간을 달려가야 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11부 대안은 없는가, 무능한 정부. 그럼 정부는 뭘 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업계의 요구사항은 간단합니다. 첫째, 전환지원금을 달라. 주유소를 충전소로 바꾸는데 최소 3억 원이 듭니다. 이걸 지원해달라는 겁니다. 둘째, 유예기간을 늘려달라. 2035년은 너무 촉박합니다. 최소한 2040년, 2045년으로 늦춰달라는 겁니다. 셋째, 실직 직원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 이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선진국들은 이미 다 하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예산이 없습니다. 시장 경제에 맡깁시다. 이게 답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의 분노 섞인 증언입니다. 대기업 살리겠다고 수조 원씩 퍼붓는 정부가 서민 10만 명 살리는 데는 1,000억 원도 아깝다는 겁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12부, 2030년에 악몽 예고된 재앙. 203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의 예측은 충격적입니다. 주유소의 80%가 사라집니다. 현재 1만 개에서 2천 개로 줄어듭니다. 지방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죠. 그럼 내연기관차를 몰고 있는 사람들은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유하러 50km, 100km를 달려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더 끔찍한 건 남은 주유소들이 가격 담합을 할 겁니다. 경쟁자가 없으니까요. 리터당 3,000원, 4,000원. 폭리를 취할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충전소가 부족해서 대기 시간이 더 늘어날 겁니다. 서울 도심에서도 충전하려면 1시간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결국 누가 웃을까요? 대기업들입니다. 주유소 땅을 헐값에 사들이고 충전소 시장을 독점하고 폭리를 취하는 건 결국 재벌들입니다. 서민들은, 주유소 사장은 파산하고 직원들은 실직하고 일반 소비자들은 비싼 충전 요금을 내야 합니다. 13부 해외 사례의 충격 우리만 바보다. 충격적인 건 이미 해외에서는 전기차 정책을 후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사례를 볼까요? 2023년 겨울 영국은 한파를 겪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추위에 방전되면서 도로 곳곳에서 차들이 멈춰섰습니다. 충전소는 대란이 일어났고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뻔했습니다. 결과 영국 정부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점을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늦췄습니다. 독일은 어떨까요? 자동차의 나라 독일은 2024년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유? 재정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무리하게 전기차를 밀어붙이다가 국가 경제가 흔들린 겁니다. 일본은 더 노골적입니다. 도요타는 하이브리드가 답이다라며 순수 전기차 생산을 늦추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를 지지하며 성급한 전기차 전환은 자동차 산업을 죽인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심지어 중국도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종주국이라 불리는 중국조차 2024년 들어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많은 전기차 제조사가 난립하면서 시장이 포화됐고 충전 인프라는 전혀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미친 듯이 전기차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잠깐 이거 너무 성급한 거 아냐? 라고 브레이크를 밟는데 우리만 엑셀을 밟고 있는 겁니다. 노르웨이 사례도 웃깁니다. 전기차 보급률 1위 국가인 노르웨이 2024년 겨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전기차 배터리가 추위에 얼어붙으면서 수만 대의 차량이 멈춰섰습니다. 긴급 견인 서비스는 마비됐고 사람들은 영하 20도 추위의 길바닥에서 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국민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실험용 쥐였다고 분노했습니다. 정부가 보조금으로 전기차를 강제로 보급하면서 국민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한국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니, 더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14부 재벌들의 잔치 서미는 호구. 자, 그럼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누가 돈을 벌고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재벌들입니다. 현대차를 볼까요? 전기차 보조금 덕분에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을 팔아치우며 수조 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주가는 치솟았고 정의선 회장의 재산은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어떨까요? 배터리 공급으로 매출이 폭증했습니다. 2023년 한 해 매출이 30조 원, 영업이익은 3조 원이 넘습니다. SK는 충전 인프라 사업으로 정부 지원금을 수천억 원 받아갔습니다. 그 돈으로 전국에 충전소를 깔고 이제는 충전 요금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기차 정책은 재벌 배불리기 정책입니다. 더 가관인 건 이들이 법인세는 거의 안 낸다는 겁니다. 온갖 세금 감면, R&D 지원, 보조금. 국가가 퍼주는 돈은 수조 원인데 이들이 내는 세금은 쥐꼬리만 합니다. 한 경제학자의 분석입니다. 현대차가 전기차로 번 돈이 10조 원이라고 칩시다. 이중 정부 보조금과 세금 감면이 3조 원입니다. 즉, 국민 세금으로 재벌 배를 불린 겁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낸 법인세는 1조 원도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반면에 주유소 사장들은 평생 성실하게 세금 내다가 파산하고 있습니다. 10만 명의 직원들은 실직해서 세금은커녕 실업급여나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결국 이 게임의 룰은 간단합니다. 재벌은 살리고 서민은 죽인다. 15부 정치권의 추악한 거래. 왜 정부는 이렇게까지 전기차를 밀어붙이는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환경보호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정치자금입니다. 대한민국 재벌들이 정치권에 얼마나 돈을 쏟아붓는지 아세요? 공식적으로 드러난 정치자금만 연간 수백억 원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아무도 모릅니다. 현대차, LG, SK. 이들은 정치인들의 최대 후원자입니다. 선거 때마다 막대한 돈을 댑니다. 그 대가로 뭘 요구할까요? 전기차 정책 밀어주세요. 실제로 2021년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추적해보니 대부분 현대차와 LG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정치평론가의 폭로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전기차 타는 거 보셨죠? 테슬라, 아이오닉, EV6점 다 공짜로 받은 겁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리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들이 다 지원해주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전기차 정책에 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정부 관료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 환경부 공무원들. 퇴직하면 어디로 갈까요? 현대차, LG, SK의 고문으로 갑니다. 연봉이 억 단위입니다. 이게 바로 이른바 회전문 인사입니다. 공무원 때는 기업한테 특혜를 주고 퇴직하면 그 대가로 자리를 받는 겁니다. 결국 주유소 업계는 정치자금 한 푼 안 내는 을이고 재벌들은 수백억 원씩 퍼붓는 갑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갑이 이깁니다. 16부 언론 플레이의 실체. 여러분, TV 켜면 뭐가 나옵니까? 전기차의 시대가 왔습니다. 친환경 미래를 위해 보조금 지금 신청하세요. 온통 전기차, 찬양 일색입니다. 비판적인 보도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고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언론사 대주주가 누군지 아세요? 재벌들입니다. 삼성, 현대, LG.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언론사 지분을 갖고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한 방송국 PD의 익명 증언입니다. 2023년에 주유소 폐업 다큐를 만들려고 했어요. 사장님들 자살하는 이야기, 직원들 실직하는 이야기. 정말 눈물 나는 스토리들이었죠. 그런데 위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너무 부정적이다. 시청자들 우울하게 만든다. 시의적절하지 않다. 온갖 이유를 대더라고요. 결국 기획은 폐기됐습니다. 같은 방송국에서 같은 시기에 방영된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전기차와 함께하는 친환경 라이프라는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메인 스폰서 현대자동차였습니다. 이게 한국 언론의 현실입니다. 돈 주는 쪽 편만 들고 약자들의 목소리는 묻어버립니다. 포털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다음. 전기차 관련 기사는 메인에 띄우고 주유소 폐업 기사는 묻어버립니다. 알고리즘이 그렇게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한 IT 업계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포털 사이트 알고리즘은 광고주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대차가 광고를 많이 하면 현대차의 긍정적인 기사들이 더 많이 노출되는 거죠. 반대로 부정적인 기사는 자동으로 순위가 밀립니다. 결국 여러분이 보는 뉴스는 재벌과 정치권이 보여주고 싶은 뉴스입니다. 진실은 여러분이 직접 찾아야 합니다. 17부 국민 분열 세대의 전쟁이 시작되다. 전기차 문제는 이제 세대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2030세대는 전기차를 지지합니다. 환경을 생각해야죠.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후 위기가 코앞인데 아직도 휘발유를 태운다고요? 반면 5060세대는 반대합니다. 너무 성급하다. 일자리는 어떡하나. 전기차는 아직 불안정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20대 네티즌의 댓글입니다. 꼰대들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네요. 지구가 망하는데 주유소 걱정이나 하고 앉았어요. 이기적이에요. 한 50대 네티즌의 반박입니다. 너희들은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30년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 하루아침에 거지 만들어도 되냐? 환경. 그럼 너희는 스마트폰 쓰지 마라. 그것도 전기 먹잖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국민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웃을까요? 재벌과 정치인들입니다. 국민들이 서로 싸우는 동안 이들은 편하게 돈을 챙깁니다. 더 교묘한 건 언론이 이 갈등을 부채질한다는 겁니다. 2030 vs 5060 전기차 놓고 대립. 세대 갈등,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기사들로 클릭을 유도합니다.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국민이 아닙니다. 무능한 정부이고 탐욕스러운 재벌이고 비겁한 언론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를 모른 채 서로 물어뜯고 있습니다. 18부 지방 소멸의 마지막 퍼즐. 전기차 정책은 지방 소멸의 마지막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의 주유소들이 먼저 죽습니다. 왜일까요? 수익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하루 손님이 10명도 안 되는 시골 주유소는 이미 적자입니다. 주유소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젊은 사람들이 더 떠납니다. 기름 넣으러 50km를 가야 한다고. 미친 거 아니야? 그냥 서울 가자. 이렇게 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전라남도의 한 농촌 마을, 2023년에 마지막 주유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이후 1년 동안 마을을 떠난 사람이 30%가 넘습니다. 이유. 기름 넣기도 불편한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노인들은 더 힘듭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이 50km 밖에 있는 주유소까지 운전해서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들은 차를 포기합니다. 차를 포기하면 병원도 못 가고 장도 못 보고 고립됩니다. 한 시골 어르신의 증언입니다. 나는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았어. 근데 이제는 못 살겠더라고. 주유소도 없고 버스도 하루 2번밖에 안 다니고 어쩔 수 없이 아들네 집으로 가려고 해. 70년 살던 집을 버리고 가야 해. 정부는 지방 살리기를 외칩니다. 하지만 정작 하는 짓은 지방을 죽이고 있습니다. 19부 중고차 시장의 붕괴. 전기차 확산의 또 다른 피해자는 중고차 시장입니다. 2024년 현재 중고차 시장이 붕괴 직전입니다. 거래량이 전년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왜일까요? 전기차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연기관차 중고차를 사면 몇 년 후에는 또 팔아야 하는데 그때는 값을 받을 수 있을까? 불안하니 안 사는 겁니다. 중고차 딜러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한 중고차 딜러의 증언입니다. 저는 20년간 중고차 장사를 했어요. 나름 잘 됐죠. 한 달에 10대 정도 팔면 4에 5천만 원은 벌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하루에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는 날이 많아요. 차는 쌓이고 할부금은 밀리고 이러다 망합니다. 더 큰 문제는 가격 폭락입니다. 5년 된 내연기관 중고차 가격이 2년 만에 40%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19년에 3천만 원에 산 차. 2023년에 팔려고 내놓으니 1천만 원밖에 안 받겠다는 겁니다.
2천만 원이 순식간에 증발한 겁니다. 반면 전기차 중고차는 어떨까요? 더 심합니다. 8년 된 전기차는 배터리 교체 시기라서 거의 고철값입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차를 안 바꿉니다. 10년, 15년씩 타는 겁니다. 중고차 시장은 더 얼어붙고 딜러들은 도산하고 관련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20부 당신의 선택 이대로 당할 것인가?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화가 나시나요? 억울하시나요? 아니면 무력감이 드시나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첫째, 목소리를 내십시오. SNS에, 커뮤니티에, 언론사에 여러분의 의견을 표현하세요. 전기차 정책 재검토하라. 주유소 업계 지원하라. 성급한 전환 반대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이면 거대한 파도가 됩니다. 둘째, 투표로 심판하십시오. 2024년 총선, 2027년 대선, 전기차 정책을 무분별하게 밀어붙인 정치인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표로 심판하세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셋째, 소비로 저항하십시오. 무조건 전기차가 답이 아닙니다. 하이브리드도 있고 수소차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차를 선택하세요. 정부와 언론이 강요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를 필요 없습니다. 넷째, 주변의 피해자들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동네 주유소 사장님이 힘들어하면 조금이라도 더 자주 찾아가 주세요. 실직한 주유소 직원을 아신다면 일자리 정보라도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에필로그 10년 후에 2035년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때 우리가 좀 더 저항했어야 했는데 주유소 사장님들이 자살할 때 우리가 뭘 했나?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였어. 결국 부작용만 컸잖아. 이런 후회를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산업화 시대에도 수많은 전통 산업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도 정부는 시대의 흐름이다. 어쩔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SNS가 있고 투표권이 있고 소비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보다 강합니다. 문제는 의지입니다. 우리가 싸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클로징 당신의 각성을 촉구하며 주유소의 몰락은 단순히 하나의 산업이 사라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서민 경제의 붕괴이고 지역 사회의 해체이고 10만 명 노동자들의 생존권 박탈이고 재벌 배불리기의 또 다른 버전이고 무능한 정치의 희생양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여러분의 세금으로 여러분의 무관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출근길에 보게 될 주유소. 그곳이 언젠가 사라질 거라는 걸.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할 대기업 충전소에서 여러분이 비싼 충전 요금을 내게 될 거라는 걸. 이게 우리가 원하던 미래입니까? 변화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변화는 안 됩니다. 피해자를 양산하는 변화는 잘못된 변화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유소 업계를 지원하면서도 친환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보호하면서도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와 재벌과 언론이 그럴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투표로, 우리의 선택으로. 지금까지 주유소의 몰락 당신이 모르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불편하셨다면 그건 제가 의도한 바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변화가 시작되니까요. 이 영상이 거짓말이기를 바라신다면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주변 주유소에 가서 사장님께 물어보세요. 얼마나 힘드신지.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방관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변화의 주체가 될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찬성하든 반대하든 모든 의견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